침개미는 사람을 쏩니다. 마치 벌처럼 쏘는데요. 그렇게 되면 500원짜리 동전만큼 시뻘겋게 이렇게 부어오르고요. 그게 잘 낫지도 않아요. 대략 한 달에서 2달 이상 이렇게 계속 갈 때도 있고요.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 침개미를 우리나라에서는 권연침벌이라고도 부릅니다. 침개미가 있으면 사람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충원터 모스헌터 2대1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연벌레의 퇴치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다면 권연벌레 퇴치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연벌레는 딱정벌레목 빗살 수염벌레과에 속하는 타원형으로 생긴 젓갈색의 2에서 3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일명 저곡해충이라고도 하고요. 저장되어 있는 곡식을 갉아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곡식이라서 저곡해충이 아니고 갉을 저입니다. 그러니까 씹을 저. 그래서 곡식을 씹는 해충이라고 해서 저곡해충이라고도 하는데, 이 해충이 주로 나타나는 곳은 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오래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곡식 위주로, 그리고 한약재라든가 말리고 있는 야채, 아니면 바싹 마른 야채나 부고포 이런 곳에서 서식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알도 낳고 그런 곳에서 그렇게 서식을 합니다. 권연벌레와 비슷한 벌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권연벌레와 비슷한 벌레들 중에는 애수시렁이와 인삼벌레가 있습니다. 색깔이나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권연벌레의 몸에는 한갈색 털이 나 있습니다. 한갈색 털이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로 복슬복슬 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애수시렁이는 똑같이 생겼지만 사이즈도 비슷하지만 털이 없습니다. 매끈해요. 자세히 보면 조그맣게 털이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털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수시렁이와 권연벌레가 구분이 가능하고요. 인삼벌레라고 있는데 그 인삼벌레와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자세히 확대해서 보셔야 줄무늬라든가 이런 것이 보여서 구분이 가능한데, 인삼벌레와 권연벌레는 육안으로 구별짓기가 굉장히 힘든 해충입니다. 수명은 1개월 정도 되고요. 알을 낳을 때는 대략 한 1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권연벌레라는 이름의 권연은 돌돌 말아서 만든 담배, 그 담배를 권련담배라고 예전에는 불렀었거든요. 말하자면 그 쿠바의 시가 같은 그런 그냥 담배 잎만으로 돌돌 말아서 만든 담배, 그 권련담배라고 했는데, 담배 잎을 말릴 때 권연벌레가 아주 자주 생기고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배잎 벌레라고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담배의 권련담배의 권련자를 따와서 지금 권연벌레가 되었습니다. 뭐든지 햇빛으로 말릴 수 있는 계절이 오면 여러 가지가 말라갑니다. 그 중에 권연벌레가 좋아하는 이파리들이 외곽에서도 말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이라든가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외부에서 바싹 말라있는 상태로 있을 때, 그때 외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7, 8, 9월달입니다. 그때 발생한 권연벌레가 집 안으로 날아들게 됩니다. 물론 방충망이 있다고 해서 못 들어오지는 않고요. 방충망의 사이즈가 매우 촘촘한 방충망이라면 뚫고 들어오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방충망 가로 세로 1cm당 30메시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 1cm 안에 30칸 정도가 되어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30메시를 많이 쓰는데요, 방충망으로. 그런데 그 방충망은 그냥 뚫고 들어옵니다. 외곽에서 방충망 뒤에 앉았다가 구멍을 통해 뚫고 들어와서 다시 날아오르거나 아니면 기어서 내려오거나 그런 식으로 집 안으로 침입을 합니다. 방충망을 촘촘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틈새가 벌어져 있는 곳, 말하자면 창문의 이 바닥 쪽, 바퀴가 있는 쪽, 도르래가 있는 쪽을 넘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문과 창문 사이 틈새가 벌어져 있으면 그 틈새로 기어 들어오기도 합니다. 문틈으로도 들어오고요. 모든 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틈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연벌레가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면 집 안에 있는 오래된 곡물이나 야채, 부고포나 건어물
이나 한약재 등 이런 것들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이 집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바로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곤연벌레는 저장 곡물, 동물성 사료, 말린 채소 등을 갉아먹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곤연벌레는 수시렁이와 같이 사체벌레라고도 불리는데요. 말라 삐뚤어진 그 사체를 즐겨 먹으며 말라 삐뚤어진 사체나 부고포 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험실에 많이 이렇게 모아둔 곤충 표본 같은 것들을 갉아먹는 피해를 줍니다. 어느 순간 곤충 표본이 가루가 되어 있는 경험들을 가끔 하시는데 이 곤연벌레의 짓입니다. 한 번에 대량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감을 줄 수 있고요. 곤연벌레의 애벌레를 숙주 삼아서 성장하는 침개미가 있습니다. 침개미가 매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곤연벌레를 방치해 두게 된다면 침개미가 애벌레의 알을 낳고 침개미가 동시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침개미는 사람을 쏩니다. 마치 벌처럼 쏘는데요. 그렇게 되면 500원짜리 동전만큼 시뻘겋게 이렇게 부어오르고요. 그게 잘 낫지도 않아요. 대략 한 달에서 2달 이상 이렇게 계속 갈 때도 있고요.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 침개미를 우리나라에서는 곤연침벌이라고도 부릅니다. 침개미가 있으면 사람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곤연벌레를 찾기 위해서는 곤연벌레가 가장 많이 보이는 장소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대부분 서식지 주변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곤연벌레가 가장 많이 보이는 장소를 위주로 주변에 오랫동안 저장된 곡식, 특히 비닐봉지에 담긴 두껍지 않은 일반적인 비닐봉지에 담긴 곡식, 그리고 가루 제품들, 말린 채소 이것들이 발견된다면 그 속에서 서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곤연벌레는 빗살 수염벌레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나무를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나무 구조물이 있을 때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나무 크랙 사이로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곤연벌레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곤연벌레의 서식지가 찾아졌다면 그곳에 살충제나 희석해서 뿌리는 희석살충제나 에어졸을 뿌린다면 금방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지에 있는 벌레를 잡아낸 이후에 돌아다니는 잔당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잔당들도 육안으로 다 확인하시면서 일일이 에어졸이나 살충 분무기로 직접 분무해서 직접 맞춰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곤연벌레를 잡기 위해서 ULV라는 기계를 돌릴 경우가 있는데요. ULV는 초미립자 살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미립자 살포기 말 그대로 아주 입자가 작은 약재가 온갖 틈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미립자 살포기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이든 다 그 약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엄청 매우 해롭고요. 청소하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청소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청소를 또 해야 되겠죠. 살충제가 온통 묻어 있으니까. 곤연벌레가 많이 나오는 곳에 깔아놓는 패치가 또 있는데요. 그 패치는 다른 저곡해충, 그러니까 화랑곡 나방이나 뭐 이런 저곡해충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있다거나 집안에 환자가 있다거나 살충제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는 그런 패치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곤연벌레가 서식하고 있는 이 환경을 완벽하게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곡물로 채워진 베개나 인형 등에도 곤연벌레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발견이 되면 그 즉시 버리시는 게 좋고요. 가루 제품이나 저장 곡식 등 오래된 것들에 곤연벌레가 생긴 게 확인이 됐다면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방역 후에 곤연벌레가 들어오는 모든 틈새를 차단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곡물이 비닐봉지나 외부에 방치되어 있지 않게 밀폐용기, 락앤락이나 페트병 등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곤연벌레가 많이 생겨서 방역이 끝난 이후라면 또다시 곤연벌레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곤연벌레 페로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적어도 몇 달 동안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방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곤연벌레 퇴치에 관련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곤연벌레뿐 아니라 다른 벌레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